충분한 수면을 취했는데도 아침에 자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고 낮에 졸려서 커피를 마시거나 조기에 든다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다는 신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든 후에 실제 잠드는 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잠든 후에 한 번 이상 깨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잠잔 후에 한밤중에 중간에 깨서 다시 잠드는데 20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중에 실제 잠을 잔 시간, 이걸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효율이 85% 미만일 때입니다. 그 다음은 낮에 피곤함을 느껴서 일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그것들을 끝까지 마무리 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낮에 너무 졸렸기 때문에 졸음을 쫓기 위해서 커피를 2잔에서 3잔 이상 마신다면 당신은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정크푸드를 보게 되면 배고픔이 더 느껴져서 음식을 찾게 되고 이런 음식들을 탐닉하게 돼서 체중이 늘어난다면 역시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피부가 벗겨지거나 눈이 붉어지거나 다크서클이 더 커진다면 역시 수면의 질이 나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감정적으로 참을성이 없어진다면 역시 수면의 질이 나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수면의 질을 좋은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침대에 누운 직후에 30분 이내에 잠이 드는 겁니다. 쉽게 잠이 드는 사람은 잠든 후에도 중간에 깨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잠든 후에 똑바로 누워 자고 뒤척임이 적고 한 번 잠든 후에는 깨지 않는 사람이 수면의 질이 좋은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이에 맞는 권장 수면 시간을 충분히 자는 사람이죠. 억지로 자는 것이 아니라 잠든 후에 성인이라면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깨지 않고 내리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에 활력이 느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신체가 굉장히 가뿐함을 느낀다면 역시 수면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잠든 후에는 우리가 안 깨는 게 정상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또 여러 가지 자극 때문에 깰 수 있는데요.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은 깨더라도 20분 이내에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수면 습관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깨는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봐서 빛 때문에 뇌가 잘 수 없는 나쁜 수면 습관을 갖고 있는다면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없고 수면의 질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증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등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영수성 식도염, 위염, 또 신장질환, 암, 섬유근육통과 같은 만성 통증 질환은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고 수면 부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을 들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혀뿌리 근육이 이완돼서 기도를 좁게 하거나 막아서 코를 골게 하고 숨을 멈추게 함으로써 뇌가 깨어나는 대표적인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뇌가 살기 위해서 계속 깨어나게 되니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고요. 얕은 잠만 자게 되니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수면 장애가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성 하지 운동증과 같은 경우는 자는 중에 다리가 200번, 300번, 500번씩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뇌가 깨게 됨으로써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우선 수면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취침 전에 최소한 1~2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뇌가 햇빛으로 인식하는 밝은 빛인 블루라이트, 청색광을 방출해서 잠드는데 어렵게 만들고 잠들어도 중간에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실의 환경을 잠자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한 환경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침실의 적정 온도는 20도 이내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창문에 암막 커튼을 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십시오. 세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어제 2시간도 못 잤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관된 수면 일정을 유지하신다면 잠잘 시간과 일어날 시간을 뇌가 스스로 인식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며칠 힘들지만 이거를 매일매일 일정하게 자고 깨면
며칠 지나면 그 시간에 자고 그 시간에 깨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나 공부 때문에 수면을 줄여신다면 단기 성과는 좋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업무의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보다 적게 잔다면 수면 시간을 오늘부터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편안한 취침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복식 호흡, 긴장을 풀 수 있는 요가나 스트레칭 동작, 일기를 쓰거나 생각 노트를 작성하거나 마음을 진정하고 명상할 수 있는 음악이나 나레이션,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좋은 취침 루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침 루틴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대로 일정하게 하셔야지 뇌가 이런 활동을 할 때 이런 활동이 잠을 자기 위한 전주곡으로 인식하게 돼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뇌도 긴장이 풀어져서 쉽게 잠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술은 안 드시는 게 최선이고요. 술을 드신다 하더라도 한 잔 정도를 잠자기 3시간 이내에 마셔야 됩니다. 또 카페인은 잠자기 6시간 전에 마시는 걸 끝내야 되고요. 불면증 있는 분들은 10시간 전에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후에 햇빛을 30분 정도 쬐시면 여러분의 낮 생활이 맑아지고 활기차지고 밤에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행했는데도 여전히 수면의 질이 나쁘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알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숨어 있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약물이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다른 생활 습관이나 업무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면의 질이 나쁘다면 수면 전문의를 만나서 본인도 모르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보신다면 좋은 수면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꿀잠 튜브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